엄청난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빙하가 붕괴하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가 1,400명에 육박합니다. 빙하가 녹기 시작한 건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 고산지대였는데 암석과 결합하면서 이 네팔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네팔 지역 피해 상황부터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들 사이로 누런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에 교량이 수수깡처럼 무너져 내렸고 집들도 속절없이 쓸려 내려갑니다. 쏟아지는 물살에 전신주의 전깃줄이 실처럼 끊어지고 자동차도 맥없이 떠내려갑니다. 산으로 황급히 대피하던 사람들은 가족이 급류에 휩쓸려가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8시 37분쯤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대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강줄기를 타고 피해가 확산됐는데 부테코시강은 30분 만에 수위가 7m까지 올랐고 트리슐라 강 수위는 9m까지 치솟은 걸로 전해집니다. 물이 빠지고 드러난 마을은 진흙투성이 그 자체입니다. 건물 곳곳이 진흙에 뒤덮였고 도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पुरै बगाएको छ भने हल्ला गरेको बीचमा चाहिँ म खाना खाएर निक्लेर ढुङ्गी बजार पुग्दाखे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도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때 암석 덩어리가 댐처럼 쌓여 있다 강줄기가 터져 나간 겁니다. 홍수 전후 위성 사진을 보니 산 능선 부분 나무들이 휩쓸려 나간 흔적이 선명합니다. 네팔 내 사망자는 270명, 실종자는 820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네팔 당국은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빙하가 녹기 시작한 중국 티베트 자치구도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건물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600명에 육박하는 실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성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과 네팔에 있는 티베트 자치구 지룽현 일대의 한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힘껏 달리기 시작하는 그때 건물 뒤편으로 검은 토사물이 쏟아지더니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또 다른 영상, 역시 사람들이 도망치는 가운데 CCTV 화면이 흔들리고 옥상 위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뒤로 밀립니다. 이어 건물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모든 게 사라집니다. 生意嘛，山洪来了，要塌方了一样，这地方类似于打雷的那种声音。 거세게 밀려오는 물에 차를 급히 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네팔과 국경이 맞닿은 티베트 자치구 지룽현에서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3명이 숨졌고 558명 실종 상태입니다.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라며 통합을 강조해온 중국 정부는 구조대를 신속히 급파하며 티베트에 대한 영향력을 부각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헤드라인으로 시진핑 주석의 지침을 내세웠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아침 전세기를 띄워 전문 수색 구조 인력 111명을 파견했고 군과 무장 경찰 등도 투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실종자 중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치면서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 생명이 위중하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계곡을 가득 채운 거센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댐을 타고 들이닥친 강물에 건설 현장 기계와 시설물들은 순식간에 잠겨버립니다. 홍수에 휩쓸린 곳은 네팔 라수아 지역에 위치한 어퍼트리슐리 원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직원 9명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소속 공사와 건설관리 직원 3명과 두산 에너빌리티 파견 직원 5명,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직원 1명 등 총 9명입니다. 사고가 난 오전 9시쯤 현장 인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인 직원 16명이 있었는데 10명만 연락이 닿았습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된 이유가 통신 이상인지
홍수 피해 때문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력발전소 공사는 20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700만 달러, 우리 돈 약 8,900억 원 규모입니다. 완공되면 네팔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가 되는 거였습니다. 올 연말이면 완공되는 수력발전소가 급류에 사라진 겁니다. 댐 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건설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 캠프는 거기도 한 90% 정도 소실됐고. 한국 남동발전이 최대 주주로서 완공 후 27년간 운영을 맡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와 조달을 전담한 한국 기업의 첫 네팔 민자 발전 사업지입니다. 두 회사는 오늘 긴급 대응팀을 네팔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우리 직원 10명은 한때 고립됐다가 구조가 됐는데요. 확인해 보니 10명 중 9명은 네팔의 군 헬기를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 소장은 남아 있고요. 이어서 안보경 기자입니다. 네팔 트리슐리강 상류 현장에서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은 모두 10명. 이들은 연락이 두절된 일부 직원들과 다른 공사 현장에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고지대 등에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수해가 난 트리슐리 인근의 임시 대피소에 있다가 네팔 군 헬기로 9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장 소장 1명만 남아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통신 상황이 좋지 않아 개별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There isn't anybody right now. Even I'm looking for that. So far, we are not able to contact the people out there. 남동발전 직원 4명은 사고 발생 초기 연락이 두절됐다. 현재 카트만두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는 이런 빙하 호수가 곳곳에 2만 개나 있습니다. 바로 이 호수가 무더위로 붕괴되면서 하류의 이 V자 계곡을 한순간에 덮친 겁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대홍수 사태가 벌어진 상황, 정현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홍수가 났을까? 빙하호 붕괴가 유력한 원인입니다. 참사가 난 트리슐리강 상류로 가보겠습니다. 히말라야 빙하가 녹은 물이 고여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암석이나 얼음이 호수물을 가두고 있었는데 폭염으로 이 둑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더니 막대한 양의 물과 암석, 흙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물살은 V자 협곡을 타고 내려오며 더 거세졌습니다. 물길은 그대로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과 계곡을 따라 자리한 마을을 덮쳤습니다. 네팔의 대홍수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 위성사진으로 봐도 푸릇푸릇했던 강 주변은 흙탕물과 토사로 뒤덮여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당초 참사 원인을 지진이라고 발표했을 정도로 지진급 충격이 있었던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에는 이런 빙하호만 2만 개. 기후변화로 언제든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빙하에서 녹은 물이 호수에 흘러들면서 물이 높게 쌓이는 여건이 되는데요. 지구온난화 영향이 누적되면서 실제로 히말라야뿐 아니라 안데스, 알프스 산맥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현지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실종자가 전 세계 33개국에 달하는데요. 하필이면 이 힌두교 순례객들 그리고 등산하러 오는 등산객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계곡에 거대한 흙탕물이 밀려옵니다. 산비탈을 집어삼키며 빠르게 내려가고 강을 따라 길목까지 통째로 쓸어버립니다. 홍수가 시작된 라수아는 네팔과 중국 티베트의 접경 지역. 라수아가디 국경 검문소를 지나면 중국 티베트로 이어지고 남쪽 샤브로베시 일대는 랑탕 계곡과 타망 헤리티지 등 트레킹 코스로 유명합니다. 특히 힌두교 순례 시즌과 겹치며 인도인 순례객과 여행객들이 이 일대에 몰려 있었습니다. Dozens of tourist buses carrying pilgrims to Mount Kailash, which is one of Hinduism's most sacred sites, washed away by the wave of the water.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팔 내 실종자 중 외국인은 500명이 넘습니다. 거대한 물길은 주민 생활권인 하류 다딩 지역으로 흘러가 도로와 교량마저 끊었습니다. 최초 피해 지역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희생자 상당수는 강 하류 치투안, 다딩 등지에서 수습됐습니다. 하류 강변에서 시신 수습이 이어지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2차 홍수 우려도 나옵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이후 상황은 어떤지 준비했는데요. 쑥대밭이 됐고 구조도 더디다고 합니다. 김용선 기자가 이어갑니다. 나뭇가지와 각종 잔해들이 시커먼 진흙탕 속에 둥둥 떠가는데 한 사람이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누군가 보인 듯 사람들이 있는 힘껏 당겨봅니다. 진흙투성이 남성은 군인 등에 업혀 겨우 구조됩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할머니는 불도저 위에서 지금 상황이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주민들도 절망만 가득합니다. हालो छतमा पनि आइपुग्यो अब लड्दै मार्दै भन्दै पुरिहाल्यो त्यहाँ अझै त्यो घरको छतसम्म बुढी पुरिहाल्यो 15 मिनट में तहस नहस करके चला गया सब कुछ भी हम लोग के पास नहीं बचा. 피해 지역 다수가 산악지대에 있는데 이번 사태로 다리나 육로가 끊겨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가동 가능한 모든 헬기를 투입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거나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It doesn't look like just a flash flood. It looks like a tsunami, and this disaster is one of the worst that we have seen in Nepal. 2차 재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경에 위치한 강 상류에 암석과 얼음으로 막힌 구간이 있는데 이곳이 붕괴할 경우 2차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영성입니다. 현지에 있는 교민, 여행객, 현지인들과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현지에서 영상도 보내왔는데요. 그 영상과 함께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떤지 정윤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물에 물살이 거세고 도로는 끊겼는지 사람들이 서성입니다. 네팔 중부 포카라 등을 여행하던 서동영 씨가 촬영한 건데 수도 카트만두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번 사태로 불가능해진 겁니다. 한 8시간 정도 한 자리에 그냥 버스 안에 계속 있다가 포카라로 오는 길은 조금 복구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현지 교민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홍수는 처음이에요. 저는 이제 10년 차 돼갑니다. 동료의 생사를 걱정하는 현지인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가이드분들이 한 5명 지금 연락이 없어지시요. 카일라스 쪽으로 가려고 40명 넘게 손님들이 모시고 가는 가이드분들인데 추가 홍수 우려로 피해 지역으로 향하는 길도 통제됐습니다. 저기 우리 가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장 접근마저 어려운 가운데 가족과 동료들의 기다림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지역에 빙하 범람이 있었고 그래서 발전소 손상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적시돼 있고 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송채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어퍼트리슐리원 수력발전소 사업에 투자한 아시아개발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이번에 홍수가 난 네팔 같은 지역에 작년에도 빙하 범람이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번에 피해를 입은 같은 지역이 물난리를 겪은 모습이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기존에는 기후변화가 해당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결론냈지만 이전 몇 년간 극심한 강우와 지난해 빙하호 범람 홍수로 일부 시설이 손상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분기별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만들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측은 채널A에 지난해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고 경보 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했다며 이번 사고는 대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요 네팔에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우리 국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지인의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태어나서 그렇게 큰 원수 나오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이게 보는 거 힘들어요. 이게 지금까지 몇 명 죽은지 뭐 있는지 뭐 하는지 이게 아직
아무것도 생각 없어요. 예, 장미 네. 대변인, 그 참 처참했던 영상 보셨죠? 이 네. 빙하가 무너지면 처음엔 지진인 줄 알았는데 결국 빙하가 무너지면서 마을을 덮쳤고 또 건설 현장을 덮쳤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그렇습니다. 많죠. 예, 미 지질조사국에서 말씀 주신 대로 처음에는 강도 5.2 규모의 지진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진단을 했지만 빙하가 급격히 녹으면서 이렇게 큰 사태가 빚어진 것이고요. 상당히 이 사상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망자는 최소 165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실종자만 해도 800명이 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한국 이 국민들이 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이 돼 있었는데 지금 9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팔에 연 2만 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또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등반 때문에. 예, 등반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더 추가 피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문정희 대변인. 지금 이건 사실 재앙이기 때문에 여야가 할 것 없이 저기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말 크게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현지 환인 회장들조차도 이게 처음 본 규모라고 할 만큼 지금 수억 톤의 물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정말로 위험했다고 합니다. 물이 내려오는 게요. 어우, 네.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번 어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전례가 없었던 재난은 그만큼 피해 규모가 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경험이나 어떤 그 재난에 어떤 대응하는 범위를 벗어난 어떤 그런 좀 수혜이기 때문에 이 현재로서는 구조에 모든 영향을 집중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매번 저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 뭐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보다 지금 어떤 해외 현장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현정님, 네. 정말 너무 처참합니다. 이게 이제 기후 변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렇게 네팔에 지금 저 말고도 지금 가능성 있는 지역이 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 또 홍수 날 수 있다고 그렇죠. 하고요. 이게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엄청난 토사가 이제 갑자기 쏠려오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 공사를 거의 완공이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90%가 다 지금 이번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여행자분이 있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